다들 이제 임신하시고 아마 출산까지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꼭 질문을 좀 해주시고, 조금 아마 아기 놓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둘째 아기는 잘 놓습니다, 대부분. 근데 첫 아기가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첫 아기를 갖고 계시니까 내용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산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한 8가지 되는데, 일단 아기를 놓기 위해서는 뭐 골반 모양이나 크기도 중요하고 아기 크기도 중요하고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아기가 나올 때 어떤 운동을 하고 나오는지, 또 진통이 언제 오는지,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또 힘을 얼마나 잘 주는지, 그리고 이제 의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체중 관리나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반 모양 크기를 보면 이 크게 보면은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은 골반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이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 옆으로 타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로 애기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치골하고 뒤에 있는 이 척추뼈하고 사이가 앞뒤 길이겠죠. 그리고 좌우에 보면은 이 옆으로 약간 넓은 길이. 그리고 앞뒤는 보통 10.5cm, 좌우는 13.5cm입니다. 평균적인 크기죠.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남자하고 여자는 골반이 모양이 달라요. 근데 약간 남성형 골반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순산을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앞에 이 치골에서 뒤에 엉치뼈까지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공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반의 공간입니다. 골반의 공간. 근데 보통 아기를 가지면 마지막 달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골반의 입구죠. 여기가 중간 골반, 여기서 나가는 쪽입니다. 근데 마지막 달 되기 전까지는 거의 머리가 이 골반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마지막 달 되기 전까지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놉니다. 근데 막달이 되면 첫 아기는 머리가 골반 안으로 들어가니까 태동이 줄어들어요. 근데 마지막 달이 되어도 태동이 많다는 거는 이 머리가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내려오는 애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막달 되면 이 골반 안으로 머리가 들어가야 이제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내진하죠. 첫 아기는, 둘째 아기는 내진 안 합니다. 근데 첫 아기는 반드시 마지막 달 되면은 내진합니다. 내진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자궁경부 길이나 또 이 두께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앞뒤 길이, 좌우 길이, 아기가 또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내진이에요. 근데 이 내진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분은 좀 쉽게 놓겠다, 어렵게 놓겠다 하는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빨리 나올까, 늦게 나올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분은 이런 경우죠. 드물지만 굉장히 골반이 좁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래도 골반이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예진일까지 기다려보는데, 골반이 굉장히 좁은 분들은 머리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너무 커도 안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겁을 많이 내죠, 내진을. 간단합니다. 하는데 한 5초도 안 걸립니다. 몇 가지 체크만 타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길이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손가락 길이를 알기 때문에 넣어보면은 이분이 대충 이제 얼마나 길이를 갖고 있는지를 압니다. 협골반 하는 게 있어요. 골반 협착. 아까 이야기한 골반이 너무 좁은 경우. 그게 보면은 앞뒤 길이가 아까 10.5cm였죠? 여기 10cm예요. 좌우 길이가 13.5cm인데 12c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뭐 옛날에는 골반 엑스레이를 좀 찍었어요. 막달에.
골반이 좁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줄자로 재어요.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이 몇 센치를 보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A가 작으면은 더 작아도 나올 수 있겠죠. A가 크면 이보다 더 커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골반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평가를 따지는 겁니다. 나오다 머리가 끼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혀뼈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저희들이.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미리 수술합니다. 근데 이제 한 예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골반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몰딩이라 그래서 애기 머리가 약간 짜부러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그림상 그렇지만 이래 되면 거의 머리가 골반 안으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골반 크기는 둘째 애기는 잘 논다 했잖아요. 왜냐? 한번 지나갔잖아요. 골반이 대부분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애기는 시간도 짧고 힘을 많이 안 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산부. 첫 애기보다는 둘째보다는 셋째, 그렇게 갈수록 더 잘 넣습니다, 이게는. 그리고 가족력. 언니가 골반이 좁은 분들은 동생도 골반이 좁을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 보면은 언니가 위에 3명이나 있는데 다 이게 골반이 좀 수술했어요. 그럼 자기도 이제 수술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아기가 마침 좀 작다든지 할 때는 가능은 하다니.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력은 저희들이 그런 걸 꼭 물어봅니다. 혹시 언니 있냐? 언니가 어떻게 출산했느냐? 이런 거.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키죠. 산모 키는 이 골반 크기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은 골반이 대부분 좁고 키가 큰 분들은 대부분 골반이 커요. 그래서 한 예로 제 기록이 첫 아기를 4.75kg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셋째 아기는 제가 5kg를 받아봤어요. 자연분만으로 5kg를. 근데 첫 아기 그분이 뭐 하면 미스 능검이었어요. 미스 능검. 키가 1m 75에 내진을 해보니까 거의 뭐 그냥 우스갯말로 그냥 운동장이었어요. 초음파를 보니까 초음파에는 이 4.4kg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이 골반은 좋지만은 이 자연분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번 시도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진통이 딱 걸리고 2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4.75kg를. 힘 2번 주고. 예, 그래서 이 키가 굉장히 많이 관련을 하는 거고. 물론 키가 작은 분들은 아기를 대부분 작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크기는 엄마 크기를 주로 따라가요. 엄마가 덩치가 크고 이러면 아빠보다 엄마 쪽에 이제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키가 작고 여성하신 분들은 아기를 대부분 좀 작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종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키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을 봤으니까 이제 아기를 봐야 되겠죠. 아기는 항상 초음파보면 이렇게 재죠. 병원 가면은 3가지 잽니다. 첫째는 이 머리 길이. 골반이 아까 보셨다시피 옆으로 타원형이잖아요. 우리 머리가 앞뒤가 길고 옆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는 이 좁은 좌우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10cm 가는 게 그거예요. 아기 머리가 작은 공간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항상 재고, 그 다음에 이 배둘레를 재죠. 그리고 허벅지뼈. 이 3가지를 재면은 몸무게가 나옵니다. 이 초음파에는 그 컴퓨터 딱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방식도 있고 뭐 미국 방식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혼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초음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초음파를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아마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초음파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간혹 아닌 경우가 있죠. 초음파에 뭐 한 3kg 잡았는데 나오니까 실제로 3.5kg다. 애기들 체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크기를 재고 보통 이렇게 주술별로 체중을 보면 20주, 이제 6개월 접어줄 때 한 330g, 24주에 700g, 28주에 1.1kg. 이때부터는 4주에 700g씩 더 하면 돼요. 32주에 1800g, 36주에 2.5kg, 40주에 3.2kg. 평균 나오는 게 3.2kg 정도 나오죠, 그죠? 그걸 평균으로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기 주술을 딱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한 28주에 병원 갔는데, 애기 몸무게가
900g 나왔다. 작죠? 28주면 1.1kg가 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28주인데 1.4kg가 나왔다. 크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나온 애들은 잘 없죠. 조금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거대한은 4kg 이상입니다. 근데 책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책에 10kg가 있습니다. 10kg. 크게 어떤 경우에 이게 크게 나올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마 체형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엄마가 큰 경우 다산 첫 애기, 둘째, 셋째 갈수록 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애기 3.8, 둘째 4.2, 셋째 뭐 4.5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엄마가 당뇨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 꼭 체크하죠. 7개월 때 당뇨 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아보다는 아들이 좀 더 크죠. 그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한 150g 정도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증일이 지난 경우 또 과거에 아기를 크게 분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거대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얘가 6kg예요, 6kg. 이거는 이제 저희들 산부인과 책에 나온 얘기고 보셨죠, 이런 거? 중국에서 태어난 애기 7kg. 뭐 슈퍼베이비라고. 탯줄이 목에 가는 경우는 봤죠? 한번 들어봤죠? 저는 괜히 걱정할까 싶어서 저는 한 8개월 전에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한 9개월쯤 들어서면 보통 애기들이 자리 잡는 시기가 있죠. 7개월까지는 애기는 뱃속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7개월 갔는데 거꾸로 있더라. 아무 문제 없어요. 8개월쯤 되면 대부분 애기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머리가 내려오죠. 근데 이제 8개월이 지나고 나서 9개월쯤 됐는데 애기가 목에 탯줄 감는 경우 있죠.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됐죠. 뭐 요즘은 초음파가 좋으니까 칼라 때문에 다 나와요. 이런 거는. 칼라 초음파로. 그래서 한 9개월쯤 되면은 한 바퀴, 두 바퀴. 저는 5바퀴까지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년, 뭐 15년 전에 이럴 때는 초음파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걸 모르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면은 탯줄을 4바퀴나 감고 있는 경우는. 그래서 애기 나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탯줄을 막 풀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진상으로 이제 2바퀴인데, 한 바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애기를 한 10명쯤 받아보면 한 서너 명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탯줄 감아 또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탯줄이 굵고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탯줄로 피가 가니까 애기한테 피 안에 산소나 영양분이 가는데 특히 중요한 이 산소가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태동검사 같은 거 해봤어요? 거기 보면 태동검사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애기 건강 상태. 뱃속에서 있긴 있는데 심장도 잘 뛰고 있는데 얘가 현재 건강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 8개월 때 한 번, 막달에는 매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기 그 자궁 수축 있죠. 그 두 가지를 보는 게 태동검사예요. 태동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탯줄을 감고 있는 애들이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혹 보면은 진통이 올 때 애기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탯줄이 당기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진통이 막 올 때 심장 소리가 떨어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근데 저산소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태동검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프를 보면 진통이 오고 난 다음에 심장 소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수술합니다. 얘가 산소가 희박할 가능성이 많아요. 탯줄을 감은 거는 그때뿐이잖아요. 진통 올 때 잠깐 떨어지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진통이 오고 나서 떨어지는 거는 애가 저산소 쪽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출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 자세입니다. 이건 뭐 잘 아실 거예요.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 아마 제가 진짜 병아리 여자 시절에는 제가 동산병원 나왔지만은 그때는 동산병원 토탈해가지고 초음파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는 초기, 중기, 말기 3번 봐요. 초음파를. 초음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배가 이제 6개월쯤 되면 부르기 시작하면 줄자로 잽니다. 배를. 줄자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도플러라고 탁 대면 소리 나죠? 심장 소리.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뭐를 하면은 아기를 듣는 청진기가 따로 있어요. 그 일반 청진기로는 아기 심장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이게 쇠막대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길쭉하게 해가지고 엄마 배에 다 대면은 심장 소리 들려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방식을 쓰는 거야. 배를 만져보면 얘가 등이 어느 쪽이고 머리가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옛날 방식이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자세가 어느 거죠? B, A. A가 안 나오네. A겠죠, 그죠? 부정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요런 정도까지는 요렇게 있다가, 막다리 요렇게 있다가도 진통이 딱 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요렇게 바뀝니다. 근데 뒤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건 앞면이죠, 앞면이. 얼굴이 내려와요. 얼굴이 내려오는 경우는 절대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출산을, 저도 뭐 세례전 안 했지만 한 10,000명은 넘게 했었거든요, 제가, 아기를. 근데 3번 봤어요, 3번. 앞면이를. 딱 3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출산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아기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내진해 보면 이 머리를 만져야 되는데 얼굴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 받을 때 제가 2번 봤어요. 신기하니까 내년부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수님까지 다 내진합니다. 수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오면은. 내신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부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교수님을 누가 떠봤는데, 한 며칠만 있으면은 예뻐집니다. 붓기가 다 빠지니까. 거꾸로 있는 경우죠. 거꾸로 있는 경우도 많이,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명 중에 한두 분이 거꾸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거꾸로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잘못만 됐었어요, 제가. 근데 한 5년도, 6년도부터인가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꾸로 있을 때는 수술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술하죠, 거꾸로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해서도 자세가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엉덩이가 밑에 있고, 발을 좀 내린 경우도 있고, 이건 발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하게 되면, 아기가 이렇게 밑으로 나온 경우는, 머리가 바로 있든, 거꾸로 있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못만 가능한데, 잘못만 안 하니까, 지향절개를 하면은,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부터 나와요? 이런 경우는 엉덩이부터 나오고, 이런 경우는 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아기는 나오는 게 3가지예요. 머리가 나오든, 엉덩이가 나오든, 발이 나오든. 그러니까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있어요. 이런 애들 만약에 제한결계를 했다. 뭐부터 나옵니까? 이렇게 절개를 하면은 팔부터 나오죠. 안 되겠죠. 제한결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횡이 옆으로 있는 경우. 참 드물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밑에 전치 태반이 있다든지 머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태반이 밑에 있으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또 양수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는 이런 자세를 간혹 합니다. 하는데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절개를 자궁을 세로로 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궁을 세로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임신이 안 좋아져요. 그 다음 임신했을 때 뭐 자궁이 파열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절개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옆으로 절개를 하고 아기를 뱃속에 손을 넣어서 돌려요. 돌려서 머리를 잡든 발을 잡든 그렇게 해서 빼냅니다. 그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죠. 병입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수술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팔 빠진 경우요. 다리 빠진 경우. 이런 경우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이게 급하게 아기를 빨리 출산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겠어요? 양수가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태 같으면은 보통 이렇게 수술을 미리 하겠죠. 그죠? 근데 진통이 걸리자마자 바로 양수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이 열려서. 진행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바로 스스로 바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빨리 출산을 시켜야 되니까. 다행히 뭐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지만은 애기들이 다 괜찮았었어요. 손이 있는 경우죠. 이 자연분만 되겠어요? 된다고 생각하죠. 선물 빨리 드리세요. 한 번, 다른 분 없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내진을 하면 뭐가 만지켜요? 손이 만지키잖아요. 그러면 악수 안 하고 손을 살살 밀어syn다고.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몇 번 경험했어요.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그죠, 자세가. 그 다음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기를 놓기 위해서는, 아기는 절대로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뱃속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나와요.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잘 봐요. 요 사진을 보면, 아기 손구멍 있죠? 대천문, 소천문. 앞쪽이 대천문, 뒤에가 소천문. 대천문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고, 소천문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진을 하면 이걸 만져요. 손가락 2개를 넣어가지고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이 소천문을 보는데 이 소천문이 여기 있죠. 얘는 왼쪽 앞쪽에 두정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가 돌아가는 걸 알아요. 머리가 어떻게 돌고 나오는지. 이런 상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달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골반 안으로 안 들어왔죠, 머리가. 막달이 되고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 막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내려왔죠. 그리고 진통이 시작되면은 서서히 얼굴이 요걸 보세요. 앞쪽을 향합니다. 땅을 본다는 얘기죠, 애기는. 애기는 절대로 하늘 보면 안 나와요. 땅을 보고 나와요. 애기가 서서히 머리가 왼쪽에 있든, 얼굴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서서히 애기는 땅을 보게 돼 있어요. 진통이 이제 한참 문이 이제 30%, 40%막 열려갑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다 돌고 나면은 이때쯤 되면은 거의 문이 다 열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천문이 앞쪽에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엄마가 힘을 주면은 머리를 이제 치켜 들죠. 이런 식으로. 애기 이제 머리 빼내는 거예요. 머리가 나오면은 얼굴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리고 위에 어깨 빼내고 밑에를 빼내고.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깨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거 우리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출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하늘 보고 가죠.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문이 다 열리고 수술하는 경우 있죠. 거꾸로 도는 거예요. 중간에 얘가 거꾸로 돌아간다. 바로 수술 안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돌려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고 얘가 바로 돌아갈 수도 하는데 문이 다 열렸는데도 끝까지 얘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첫 애기는 거의 안 나와요. 둘째 애기는 나올 수도 있어요. 하늘 보고도. 애기가 작다든지 골반이 너무 좋으면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하늘 보면.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거는 머리가 정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갔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진통이 실제로 걸렸을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바로 수술하진 않고 진행 과정을 봅니다. 끝까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태어나면은 혹불 생기죠. 애기 나오면은. 혹불이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도 자연분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시기 강도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기는 진통이 시작되면 보통 문이 둘째 애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조금 다르니까. 첫 애기는 보통
문이, 진통이 딱 5분마다 오면 병원 오락하죠. 그러면 문이 거의 한 30분 열립니다. 그때부터 문이 다 열릴 때까지. 평균 8시간 걸립니다. 2기는 문이 다 열리고 애기 나올 때까지. 첫 애기는 한 2시간 정도. 둘째는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3기는 애기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나오는 시기죠. 그거는 똑같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분만 3기죠. 진행분만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끄는 경우. 그 초산모는 한 20시간 이상 틉니다. 거짓말 입원해서 계속 들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촉진제 있죠, 촉진제. 이걸 저희들이 놓고 진행을 빨리 시킵니다. 그래서 이 20시간 될 때까지 놔두질 않아요. 이 정도 놔둬버리면은 엄마도 지치고 애기도 지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 과정을 보고 느리면은 촉진제를 달아서 요즘은 또 대부분 무통분만 많이 하죠. 무통분만을 하게 되면 진통을 못 느끼니까 진행이 좀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힘도 잘 못 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촉진제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급속분만은 반대죠. 첫 아기를 진통 딱 오고 나서 2시간 안에 넣는 경우예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예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아기를 받아봤어요. 진짜 그때는 문이 딱 열리자마자 아기 머리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1층에서 이게 올라오다가 그 중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막 참고 병원까지 오시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때는 이제 제가 동산병이 될 때니까 급하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스탑시켜 놓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먼저 애기부터 빼야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은 쫓아 들어가서 이제 이 분만 세트를 들고 오고 애기부터 빼내고 퇴출 자르고 가고, 엄마는 이 카에 실어서 이제 가서 태반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급속분만도 가족력을 따라갑니다. 혹시 언니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1시간 만에 애기 놓고 이런 분들 있죠.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꼭 병원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언니가 아기를 빨리 낳았다 하던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막달 되면 왜 한 5분마다 아프면 오락하고 아니면은 양수가 터지면 오락하잖아요. 아기 놓을 때. 5분이 아니라 배가 좀 아프면 와야 됩니다. 빨리 와서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복압이죠. 이 복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힘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복압하는 거는 기침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 변을 보거나 이런 게 다 복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변을 밀어낼 때도 배의 압력을 올리기는 우리 힘을 주는 거잖아요.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궁에다가 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애기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또 잘 주는 분도 있고 못 주는 분도 있어요. 특히 무통분만 하시는 분들. 힘주라고 하면은 얼굴만 힘줍니다, 얼굴만. 밑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압이 약한 분들은 저희들이 배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는 뭐 여러분들 다 잘만 하실 거니까 제가 믿고, 의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중 관리인데, 체중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골반 크기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체중 관리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임신 중에 얼마 늘어야 되는 정상이고 하면은 원래 몸무게에서 12kg 늘어야 돼요. 이거 지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 12kg가 하면은 아기하고 태반하고 양수 무게가 5kg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5kg가 빠져버려요. 이 4kg은 자궁이 커지고 자궁의 용적이 1000배가 늘어난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의 양이 많아지고 유방이 커지고 붓기가 생깁니다. 임산부들이. 그래서 이게 한 4kg 되고 나머지 3kg이 지방이에요. 근데 20kg 늘었어요. 그럼 뭐만 늘어나요? 지방만 늘어나요, 지방만. 아기가 뭐 10kg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할 때는 보통 5개월까지, 한 20주까지는 한 2, 3kg 들어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2kg 정도 보면은 요 정도입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빨리 들으세요. 손 드신 분? 정말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임신 한 8개월 됐다. 7개월, 8개월 되면 몸무게가 한 5kg, 그 다음에 한 7kg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임신 초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입덧을 안 하시는 분들. 초기부터 넣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몸무게가 제 기록이 13kg 빠진 분이 있어요. 그 불과 한 달 동안. 근데 그런 분들은 살이 빠질 거겠죠. 더 찝니다. 입덧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보상작용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입덧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임신 초기부터는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이 왜 찌면 체중이 늘면 늘수록 살이 많아지죠. 그만큼 골반도 중요하지만 살도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 아기도 살이 쪄요. 아기 커지고 살 많아지고 그것도 출산을 못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10kg에서 13kg 보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가 지금 12kg, 13kg 보잖아요. 일본은 옛날에 8kg 봤어요. 자연분만율이 일본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더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병원에 가면 체중 다 재잖아요. 혈압도 재고. 체중이 만약에 그 할당량보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운동하고 집에 보냅니다. 일본에서는. 운동센터 보내가지고. 그 정도로 체중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을 대부분 아까 했지만 우리가 3.2kg에서 3.4kg를 정상으로 봅니다. 일본에는 2.8kg를 정상으로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한 3kg을 보고 권장 체중량도 한 10kg 정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중 조절을 시키는 게 일본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옛날부터 저는 임산부들이 잘 먹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체중을 평균보다는 대부분 많이 늘고 우리나라 평균은 이렇습니다. 15kg에서 16kg입니다. 평균. 제 기록이 35kg 드시고 있어요. 80kg에서 115kg. 한 분은 100kg에서 130kg 됩니다. 잘못만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 같으면 이게 내진을 하잖아요.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내진을 하면은 내진이 안 돼요. 살을 이렇게 제끼어서 내진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아기를 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수술하는데 수술해야 돼 먹죠. 수술해도 배도 두껍죠. 다 끝나고 나서 환자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면 보통 저희들은 딱 이게 2명 내지 3명이 이렇게 환자를 옆으로 딱 옮깁니다. 근데 5명이 붙어야 돼요. 5명이. 그래서 이제 비만 여성의 대부분은 반 이상은 출산과 연관된 거예요. 아기 놓고 나서 그 지방을 못 빼는 거죠. 보통 아기 놓고 나면 석 달 안에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임신 중에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먹는 거랑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스 가서 한 시간 더 걸었어요. 그러면은 한 200~300칼로리 빠져요. 그 실질적으로 뭐 피자 한 조각 먹고 통닭 몇 조각 먹으면은 그거 더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사실 체중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먹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이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서 몇 분 되시겠어요? 잘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술해야 되고 하나만 맞아도 자연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 아마 계속 이제 병원 다니시면서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있는지 담당 선생님하고 꼭 이야기하셔가지고 건강한 아기를 꼭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아기가 내내 정자세로 있다가 그저께 갑자기 머리가 돌았거든요. 머리가 왼쪽이었는데 예. 선생님 괜찮을 거라 하시는 방법 강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바로 있다가 8개월인데 옆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자궁이라 하는 거는 바로 있던 거꾸로 있던 다음에 아기가 세로로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있는 태반 괜찮다 하죠. 태반. 옆으로 있는 자세는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예요. 걔는 어느 시간에 돌아갑니다. 다음에 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아기 돌리는 운동 아시죠?
그 책에 보면은 왜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8개월이 지나서 그 혹시라도 아기가 거꾸로 있다든 옆으로 있으면은 그 고양이 자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약간 도움이 됩니다. 아기 그 엄마가 왜 머리 땅에 대고 엉덩이 들어주는 거 있죠. 그 자세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가시면은 거의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갈지 거꾸로 갈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있는 자세는 좀 불안정한 자세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좀 뒤에 계신 분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 온도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데? 그러니까 수영을 아, 수영. 임산부들은 사우나 피하라 그러죠.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것만 피하면 돼요. 목욕탕에 가도 됩니다. 가서 온탕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목욕탕을 못 가고 사우나를 그 수영을 뭐 하는 게 아니고 물 온도는 수영장물이 보통 너무 차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좋아요. 그거는. 그래서 임산부들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걷기나 수영이나 이런 게 좋은데 수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해도 돼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찹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크게 때가 크게 넣었을 때도 아기가 이제 하늘로 보는 바람에 뱃볼 간 열렸는데 장 금방부터 하고 수술했어요. 아, 계시네, 그지? 네. 둘째가 또 지금 주수에서 한 2주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주세요? 지금 30주인데 아기가 한 2주 이상 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30주인데 몇 킬로그램이에요? 저도 몸무게는 많이 안 불었거든요. 아니, 아기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30주면 한 1.5kg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2주 크다 하면은 한 1.8kg, 9kg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몸무게쯤 될 겁니다. 되는가 싶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많이 크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거는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막달이 되고 나서 아기 머리 크기라든지 또 V백 아시죠, 그죠? 첫애기 수술하고 두 번째 잘못만 하는 거. 또 중요한 게 자궁벽 두께거든요. 그런 걸 다 체크하고 나서 마지막 달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다 되고 나서 하늘 보고 경험하셨네. 예, 맞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리통처럼 배가 한 3, 4일 아팠거든요. 몇 주세요, 지금? 29주요. 29주. 그게 아파가지고 그게 좀 문침도 좀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고 좀 심하게 좀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될지 아직 해동 검사하려면 일이 더 있어야 되는데 29주에, 그지?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배 뭉쳐지는 거. 그지? 생리통처럼 아픈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궁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초기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옵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초기에는 잘 못 느끼죠. 왜냐면 자궁이 작으니까. 배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한 13주, 14주입니다. 그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몰라요. 근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그런 증상을 느끼잖아요. 배를 만져보면 배가 단단해집니다. 그게 자궁 수축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생리통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만져보면은 심한 분들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옵니다. 오는데 특히 뭐 무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가 조산기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10분에 2번 이상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뭉쳐지는 이 간격이 10분에 한 번 정도 되면 병원 오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좀 쉬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안정을 해보고 하면 되면 좋아지거든. 그건 조산기가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안정을 하는데도 계속 이 수축이 오게 되면 그때는 병을 재는 거죠. 몇 분마다 오는지. 그걸 보고 그게 간격이 10분 이하가 되면 병원 아닙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예. 어떤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시고,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 아래 배 주변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라는 분도 계시고, 운동을 조금만 하라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첫애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달 되면은 거의 하루에 2시간씩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골반 안으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빠이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빠이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반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빠이 갔다 오고 이겨놓은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운동을 많이, 근데 막달 되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운동을 하면 밑에가 불편하죠.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달이 돼서 이게 머리가 자꾸 내려오면은 소변도 더 잦아지고, 아랫배가 더 뻐근해지고, 그걸 느끼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 그죠? 머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하여튼,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몇 달 뒤에는 건강한 의미 꼭 잘못만으로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